제작진이 찾은 곳은 철원군 근남면. 제보자는 3년 전 이곳으로 귀농하면서 국내에서 육성한 사과 신품종 아리수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월, 예상치도 못한 피해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3년 전 사과나무를 심어서 올해 수확할 예정이었으나 농약을 뿌린 후 사과나무가 상품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농협진흥청에 의뢰를 하였는데 농협진흥청에서 약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사과 농사. 처음으로 하는 농사에 1년 365일 최선을 다해 작물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열매에 생긴 붉은 반점이 검은 반점으로 바뀌고 상품성을 잃게 됐는데요. 결국 제보자 농장에서는 사과를 출하하지 못했습니다. 7월 14일 날 약을 살포하고 7월 16일 날 예찰을 하는 중에 이런 사과를 발견하게 됐고, 사과를 보니까 사과가 전부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농협에 가서 보니까 이게 탄저가 아니고 약이 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술센터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여 선생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약해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약으로 인한 피해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 열매에 생긴 반점. 처음에는 세균 감염에 의한 식물 탄저병이 의심돼 농촌진흥청에 원인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과나무 450그루 전체가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 이파리 묻은 부분은 사과가 깨끗하게 이렇게 현상이 있는데, 약을 묻은 부분은 이러한 그 현상 때문에 상품 가치를 잃어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검토 결과 약액에 의한 피해로 추정될 수 있으나 살균제와 살충제 혼용의 문제인지 어느 약종에 의한 영향인지는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보통 살균제, 살충제 2개 섞을 수 있는데 정량에 조금 더 많이 쳤다고 약해 나타나진 않아요. 진흥청에서도 이제 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약으로서 나타났다 이렇게는 단정을 못 짓지요. 그죠? 제보자는 갈반병과 탄저병 등 방지를 위한 살균제 A와 나방류의 살충을 위한 살충제 B를 사용했는데요. 두 약물 모두 혼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살충제, 살균제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께 매뉴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포를 했던 건데, 양은 조금 더 넣었지만은 A사, B사의 실험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넣어도 아무 해가 없다. 양 가지고는 그 부분이 정확히 이런 병을 일으켰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보자는 약물에 의한 피해가 의심되자 해당 약품 생산업체 쪽으로 원인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각각의 업체에서는 살균제와 살충제 혼용은 물론 대량으로 살포한 실험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는데요. 살포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왔어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그런 뭐 약해 증상 같은 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구소에서 같은 그 아리수 품종에 대해서 살포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 저희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더욱 답답한 이유는 농민의 실수인지 약에 의한 피해인지 그 누구도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실에 반점이 생기는 형태가 약품이 닿은 부분에만 나타났고, 살포하지 못한 양 끝의 사과에는 검은 반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제보자는 이런 점에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습지를 만들어놨다 이 품종에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꽃이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게 꽃눈이에요. 사과 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보자는 사과나무를 기르는 동안 아리수 품종 중에서도 발육 상태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성을 다했지만 상품성이 사라진 사과. 분명한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내 농가들인데 웬만하면 농가 피해가 없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뭐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그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피해자는 있지만 정확한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 결국 농민의 실수로 결론 짓고 이 모든 피해를 안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경미한 이 피해를 봐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피해를 봤어도 입증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속상했을 때는 별짓 다 하고 싶었죠. 농약회사 가서 사과 다 싣고 가서 다 그냥 다 쏟아붓고 너희들 책임져라. 그런데 시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그런 것도 이제 무뎌지고. 결실을 맺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방안은 없는 걸까요? 여러 군데 올리는 게 좋아요. 밴드라든지 여러 개 이제 약을 이제 취급하는 곳에 올려가지고 이건 경험 있는 농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제일 좋기는 지금 약취 실험을 똑같은 약취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내년에 7월달에 똑같이 한번 쳐보는 거예요. 물론 뭐 기상이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쳐봐가지고 약취가 똑같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건 약취로 보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그 피해 사실을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확 시기를 위해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정성을 쏟는 농민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피해에 그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소갈이하는 그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원신문고,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